첫 번째 뉴스 가보죠. 손님 계산은 하셔야죠. 먹튀 없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영상 보시죠. 자, 이곳은 경기 성남의 한 치킨집. 저 왼쪽 테이블 남성 3명 주목해 주세요. 3명 있죠. 자, 치맥 먹으면서 대화 중인데 자, 잠시 후에 한 남성이 저렇게 일어납니다. 겉옷 챙겨서. 자, 한 사람 나가니까 다른 사람들도 우르르 저렇게 뒤따라 나가죠. 자, 그런데 차차차차차차 계산해야지 하듯 자, 카운터로 갔는데 그 순간 주방을 한번 카운터로 갔는데 주방 한번 보더니 그냥 슬쩍 직원 없네. 그럼 먹튀해야지 하면서 고고싱 저렇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저희 먹튀 영상에 달린 댓글을 봤더니 어떤 분이 사건 반장 쟤네들은 먹튀는 보여주면서 눈길이나 끌지 후기는 맨날 없더라 하시더라고요. 왜 후기가 없겠습니까? 자수해서 광명 찾는 인간들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얼굴을 가려주니까. 그렇죠. 만약 뭐 다른 나라, 특히 미국 같은 경우라면 저 경우 공개를 하더라도 뭐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뭐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되고 있고 지금 보면 지금 3명이 5만 원치 치킨에 맥주 5잔 시켜 먹었습니다. 아하. 5만 원 시켜 먹고 가다가 한 명이 이제 좀 계산을 하려고 갔다가 주인 그 종업원이 없는 걸 보고 종업원이 부엌에 있는 걸 보고 그냥 돌아서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무전취식을 했을 때는 경범죄처벌법으로 10만 원 범칙금인데요. 이게 처음부터 돈을 안 줄 요량으로 했다 그러면 사기죄가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저거는 지금 고의가 보입니다.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예전에 무전취식 왜 10만 원 이거 했냐면 먹고 살기 너무 어려울 때 너무 설렁탕 빵 한 조각 먹고 싶었는데 먹었는데 돈이 없어서 가는 경우 그것 때문에 한 거거든요. 저 사람들 술 먹고 치킨 먹고 뭐 5잔 먹고 나가면서 저런 것까지 보호해 주려고 하는 법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더 나아가서 CCTV가 다 있습니다. 지금 가려주긴 가려줬지만 경찰이나 뭐 주인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저렇게 한다면 크게 처벌받을 수 있고 저게 반복된다면 상습 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사진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순댓국집 사장님과 손님의 문자입니다. 먼저 손님, 막창 순대랑 국밥 주문 좀 해주세요 했더니 제가 지금 출근 중이라서 저녁에 입금할게요 했죠? 자, 일단 배달 보내고 입금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연락했더니 어머머머머머 애기 목욕 중이었어요. 어머머머머머 애기들 등원시키는 중인데 자, 참을린 3번을 쓴 사장님 그래서 좀 입금 좀 부탁드려요 했더니 이번엔 어머머머머머 애기들 보험료부터 낼게요. 월급날 입금 드릴게요 하고서는 자, 지금까지 함흥차사. 나 진짜 너무 싫어. 진짜 요즘 말로 이런 거 극혐입니다. 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전해진 사연인데요. 이 순댓국 가게에서 한 손님이 16만 원어치 택배 주문하곤 먹튀한 사연입니다. 이 손님은 출근 전에 급하게 주문한다면서요. 우선 택배 보내주면 저녁에 입금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업주도 이 손님을 믿고 택배를 우선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돼서도 입금이 안 되니까 손님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손님이요. 아이들 목욕 중이다 라면서 미루고 그 이후에는 아이들 재워야 한다면서 미루고 다음 날에는 아이들 등원시켜야 한다. 결국에는 아이들 보험료가 빠져나갔는데 다음 달 월급날까지 기다려주실 수 있냐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 겁니다. 이 참다 못한 업주가 입금 안 하면 이 조치 취하겠다라고 경고했는데도요 답장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답답합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출근길 분노 유발자입니다. 자, 제보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앞차량과 접촉사고 나고서요. 정차한 버스. 자, 버스 기사와 상대 차주가 한창 실랑이 중인데 무슨 대화가 오가는 걸까요? 들어보시죠. 자, 아버지 뻘 되는 버스 기사님한테
사전에 있는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 오늘 오전 8시 20분쯤에 부산 강서구의 신호동의 한 대로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앞서 차량이 차선 변경을 했는데 정차를 위해 멈췄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급제동을 하면서 접촉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이 앞 차량 차주랑 버스 기사의 언쟁이 그러면서 시작이 됐고요. 이 상대 차주가 먼저 버스 기사에게 발차기와 주먹을 날리는 듯한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30초만 CCTV 없는 곳으로 가자 기절시켜줄게. 자식까지 평생 버스 기사나 해라. 이런 모욕적인 언행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 이 싸움이 15분 이상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이 도착해서야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지하철 1호선 최고 빌런 이 단소 살인마 아시죠? 이 단소로 개차 승객들 때릴 것처럼 위협하길래 한 승객이 야 때려봐 했더니 안 때려 했던 그 단소 살인마. 똑같아요, 이 상황. 합의금 목돈 나갈까 봐 허공에 주먹질, 발길질 위협만. 아이고, 자, 팀장님, 따끔하게 한 말씀. 그렇습니다. 이 사고 났을 때는 사실은 사건 접수를 해서 보험 처리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렇게 섀도우 복싱식으로 겁을 지고 싸우고 있는데 그리고 욕도 하고 이렇게 욕을 하게 되면은 그게 부메랑이라고 하시죠. 욕하고 나서 저렇게 행동하게 되면 다시 돌아와서 자기한테 오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만 이해하시고 큰 사고 안 났다고 한다면 뭐 사고 났다 하더라도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요. 싸우지 마시고 저렇게 싸우다가 만약에 정말 싸우게 되면 법적으로,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가 막심하니까 절대로 싸우거나 저런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타이어가 굴러와 와장창입니다. 이번에도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요. 함께 보시죠. 자, 여긴 고속도로입니다. 문제없이 잘 가는데요. 갑자기 타이어가 보닛 쳤어. 자, 그리고 타이어는 또 저렇게 통통통통 굴러가고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다른 이의 안전을 위해서 타이어 정비 이거 정말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타이어 빠진 차도 위험하지만 그래요. 그 뒤로 가고 있던 차들도 너무 위험하네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 고속도로를 가는데 화물 트럭에서 빠진 타이어가 저렇게 어떤 버스를 충돌하고 이제 2차까지 충돌을 한 거죠. 근데 이 당시 그 차량에는 부모님도 계시고 4살 아이, 2살 아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그때 차량 보닛에 다 들릴 정도로 충격이 상당했다고 우리 모두 타이어 점검해서 안전운전 하자는 의미에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아직은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흰색 차 주목해 주세요. 자, 흰색 차 주목. 자, 그런데 갑자기 대굴대굴 타이어 보고 차선을 획 틀었어요. 자, 잘 피했는데, 잘 피했는데, 저 뒷차, 아유, 중앙 분리대, 아이고, 세상에 저 사고 크게 났다 저거. 이번엔 말이죠. 사중 추돌 사고였다는데 세상에. 근데 사고 낸 차량이 무보험 차였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량이 지금 앞에 제대로 좀 나왔는데요. 트럭에서 바퀴가 빠져서 굴러가는 것을 피하려고 하다가 흰 차량이 검정색 차량하고 추돌을 하고요. 또 블랙박스 차량도 그 뒤따라가다가 추돌하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됩니다. 뭐 이렇다면 사중 추돌이 되긴 했는데 근원적으로 이 사고를 유발한 차량은 트럭이라고 보니 맞는 것 같아요. 타이어가 빠져가지고 그 타이어 때문에 지금 사고가 그럼요.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트럭에 보험이 돼 있다 그러면 대물 보상, 만약 다쳤다면 대인 보상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보험을 통해서 가능한데 지금 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아이고. 지금 보험 처리가 좀 될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사고가 크게 났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차량에 가득한 저 수상한 낙사들, 어떤 놈이 이런 거야? 하고 봤더니 사랑하는 아빠가 타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빠 차라고 저렇게 써 있습니다. 손을 대고 그린 듯한 귀여운 손바닥 그림까지. 알고 봤더니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딸내미 에디션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안타까우면서도 너무 예쁘죠, 팀장님? 그렇습니다. 재작년 온라인에 이제 핫한 그 내용이 나왔던 건데 뭐냐면은 저 차에 사랑하는 딸이 낙서를 했습니다. 낙서를 해가지고 이렇게 어지럽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저 차 주인께서는 아마 위풍당당하게 멋지게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제 그 뒤로는 차를 낙서를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니까 저 모습을 보니까 다시 또 낙서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딸이 그린 걸 가서 지우질 않았어요. 저 같으면은 도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도색을 하지도 않고
낙서 가득한 걸 타고 다닌다. 근데 내용 보게 되면은 아빠가 타고 있어요.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뭐 누렁이라고 썼다고 하는데 아마 키우는 반려견 같은데 저렇다 하더라도 보기는 좋은데 저분은 참 딸 바보 같아요. 저는 도색을 할 겁니다. 예? 아, 팀장님 하신다고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사진 이어서 보시죠. 자, 45세 미혼남 구혼 전단입니다. 소개팅 주선해 주시는 분 결혼 성사시 현금으로 1억 쏜다. 아,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45세 남성의 키는 180, 자수성가해서 아파트 건물이 있고요. 20년간 돈 버느라 바쁘게 살아온 탓에 아, 이제라도 가족을 만들고 싶다 싶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만 장난 사기 전화는 거절. 아, 이 전단 계약서 효력이 있으니까 언제든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세요. 아, 자, 이자연 기자, 예. 생각 있다 없다? 아, 저는 다른 분께 기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연락처하고 뭐 이런 게 다 개인 정보가 있어가지고 좀 위험하지 않나요, 이거? 글쎄요, 이게 참 사기 같은 것도 가능하니까 마지막 문단에 경찰 지인도 많다, 장난치면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기재가 돼 있긴 합니다. 법적인 걸 좀 따져보면요, 돈을 주겠다, 성사시키는 거, 결혼 중개업을 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결혼 중개업이라는 게 민법에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명 계약인데 법적으로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말대로. 근데 본인이 지금 뭐 1억을 주겠다, 예컨대 뭐 석 달 만에 성사되면 1억, 6개월 만에 성사되면 5천, 2년 이내에 성사되면 3천이거든요. 제가 좀 해드리고 싶긴 생각도 들긴 한데. 아, 진짜? 근데 이제 사실 돈을 이렇게 건다는 게 예. 우리 어떤 마음하고 관념하고 좀 다르잖아요. 아, 뭐 다른 나라 같으면 모르겠지만 아. 그 부분 때문에 여성을 소개시켜 주기에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으면 내 돈 벌자고 하는 건 모르겠는데 여성을 소개시키기에 좀 조심스러운 점이 있지 않을까. 계약은 계약인데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이렇게 보기 드문 계약 같은 느낌이 드네요. 박 변호사님, 충격적인 사실 혹시 아시나요? 모릅니다. 제가 저 사람보다 2살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마지막 사연 이어가 보죠. 네, 보여주세요. 시어머니의 독립선언. 아, 이건 또 뭘까요? 네, 이 아들 부부 집에서 나가서요, 따로 살고 싶다는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이라는 며느리의 사연입니다. 일단 이들 부부는 결혼 2년 차인데 이전부터 이 홀로 살고 계신 시어머니가 굉장히 걱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집을 팔고 이 시어머니를 신혼집에 모시게 됐는데요. 이 부부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혼자 남아 계실 어머니가 외로우실까 봐 주말마다 캠핑을 다닌다고 합니다. 밤늦게까지 모닥불 피우고 얘기 나누면서 이 시어머니랑 굉장히 가까워졌다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시어머니가 아들 집 떠나서 나 혼자 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앞으로 아들 부부에게 이끌려 다니기보다는 남은 노후를 자신의 계획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이유였는데 하지만 이런 시어머니를 며느리는 붙잡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며느리입니다. 어머니, 저 완전 딸 같은 며느리라고 저 스스로도 자부했는데 아니 세상에 집을 나가신다뇨. 아, 저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완전 서운해. 계속 저희랑 오순도순 살아주세요. 네? 네?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알겠습니다. 이러면 또 재미없는데. 자, 다음은 시엄마입니다. 아이 몰라 딸 같은 며느리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 시집살이 해야겠니? 척하면 알아들어야지. 나도 이제 은배 오빠랑 여행도 다니고 그러고 살고 싶어. X. 알겠습니다. 은배 오빠부터 그럼 시작할까요? 그렇습니다. 그 며느리하고 아들의 심정은 정말 효도가 있기 때문에 참 가슴이 찡하긴 한데요. 실제로 내 인생은 나의 거, 마이 라이프거든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맞는 것이지 그 며느리랑 살게 되면은 아들 눈치 봐야지, 며느리 눈치 봐야지 이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시고 용돈이나 잘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소장님.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안타까워서 이렇게 모시고 살려고 하는 마음은 예쁜 마음이죠. 근데 요즘 어머님들 사실 자식하고 살면 불편해하세요. 왜냐하면 밥도 내가 차려줘야 된다는 생각. 아무리 며느리가 차려주셔도 어머니도 또 내가 좀 차려야지 이런 생각 요즘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자유로운 시간도 필요하시는데 계속 이제 아들 며느리 눈치 보시게 되시고 그리고 이 신혼집이잖아요. 곧 아기 낳으면
이제 아하. 어머니 어떻게 멀리 내다보신 멀리 건가요? 내다보시는 아, 이런. 네, 며느리가 멀리 내다볼 수도 있고. 어. 네. 그렇죠. 또, 네. 양쪽 모두 멀리 내다본 아주 장기적인 안목. 어머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거짓이 아닌 이상 지금 어머님이 저런다는데 그거를 억지로 강요. 이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머님이 산다고 뭐 하면 모르겠지만 가신다고 하는데 왜 어머님 뜻을 거역해 가면서 아니 내가 딸처럼 딸 같은 며느리가 되겠다는데도 뭐 근데 어머님 뜻이지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아. 나가신다잖아요. 네. 다 말씀. 말할 게 더 이상 말할 없는데 게 이거를 없- 갖고 예. 그렇지. 자, 이 기자 뭐 본인 생각도 좋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도 정리해 주시고요. 네, 일단 있는 그대로 뿅님은요, 며느리 눈치 보는 게 힘드셨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독도연님도 시어머님 오히려 피곤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별루별루님은 은배 오빠랑 여행은 다녀야지라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김선자님은 어머니가 왜 그러실까요? 나이 드실수록 더 같이 사셔야 해요. 차라리 동호회를 다니세요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대체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시어머니의 그 자유로운 노년을 보장하라 쪽으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